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피터 린치는 현대 투자의 거장으로 그의 업적과 철학은 지금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44년 매사추세츠주 뉴턴에서 태어난 린치는 보스턴 칼리지를 졸업한 후 1969년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입사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과는 1977년부터 90년까지 13년간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용한 것입니다. 그는 13년간 270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맨 처음 18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로 성장시켰죠. 연평균 수익률이 29.2%로 이는 S&P 500이라는 시장 평균 수익률의 2배였습니다. 린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그에 져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철학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현대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린치의 투자 원칙, 주식 선정 기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투자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피터 린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피터 린치의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라는 말은 투자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격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는 우리 생활에서 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레스토랑, 체인, 자주 이용하는 앱, 혹은 주변에서 인기 있는 제품 등이 모두 잠재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항상 긴 줄을 목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스타벅스가 인기 있고 성장하는 기업일 수 있다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바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는 스타벅스를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린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자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얻는 직접적인 경험과 통찰력입니다. 여러분의 직업, 취미, 관심사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의사라면 새로운 의료기기나 약품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빨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라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은 투자에 있어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는 것에 투자라는 말은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피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린치는 당신이 초등학생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마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넷째, 이 철학은 시장의 소음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정보와 소문, 전문가들의 의견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린치는 이러한 외부의 소음보다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더 신뢰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섯째, 아는 것에 투자라는 말은 지속적인 학습과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확장되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주변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제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바로 투자를 이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작점일 뿐 철저한 리서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린치는 아는 것에 투자라는 말 다음에 항상 먼저 조사하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철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동시에 책임감도 부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해야 한다는 책임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피터 린치의 주요 투자 원칙.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그의 성공적인 투자 경력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장주 투자 전략. 린치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그는 소규모 기업 중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린치는 기업을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주, 대형 성장주, 빠른 성장주, 순환주, 자산주, 그리고 턴어라운드주. 이 중에서 그가 가장 선호한 것은 빠른 성장주였습니다. 이는 연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기업들이 항상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빠른 성장은 종종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 장기 투자의 중요성. 린치는 시간이 당신의 친구이고 충동은 당신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그 기업이 5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며 투자했습니다. 그의 철학대로라면 주식은 사는 것보다 들고 있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나 나쁜 뉴스에 겁먹어 좋은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업 실적과 주가의 관계. 린치는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이익 성장을 따라간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에 좌우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3. 주식 선정 기준. 피터 린치는 주식 선정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들은 그의 성공적인 투자 경력의 핵심이었으며 오늘날의 투자자들에게도 여전히 유용한 지침이 됩니다. 첫째, PEG 비율. PEG 비율은 린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지표 중 하나입니다. PEG는 주가 수익 비율, per를 연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입니다. 린치는 PEG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성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PER이 20이고 연간 이익 성장률이 25%인 기업의 PEG는 0.8입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성장률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린치는 PEG 비율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더 깊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기업의 성장 잠재력 평가. 린치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는 특히 틈새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린치는 기업의 확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성공한 소매 체인점이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경영진의 역량. 린치는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는 특히 내부자 소유 비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영진이 상당한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들의 이해관계가 주주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린치는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사용하는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무분별한 다각화와 과도한 인수합병보다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넷째, 재무 건전성. 린치는 기업의 재무 상태, 특히 부채 수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대차대조표가 현금으로 가득 차 있고 부채가 거의 없는 회사는 파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 경제 위기나 산업 침체기를 더 잘 견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주가의 상대적 저평가. 린치는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주가가 기업의 장부 가치보다 더 낮다는 것. 배당 수익률. 높은 배당 수익률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자산. 린치는 대차대조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치 있는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가진 기업을 찾고자 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은 기업. 린치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을 덜 받는 기업들에서 종종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가 발견하기 전에 좋은 기업을 찾아낸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소형주나 중형주 또는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린치의 이런 주식 선정 기준들은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균형 있게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4. 실제 적용 사례.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던킨 도너츠. 린치가 자주 언급하는 가장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는 커피를 사러 던킨 도너츠에 갔다가 그들의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던킨 도너츠 매장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투자 가능성을 발견했죠. 린치는 던킨 도너츠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경영진과 만나 회사의 확장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마젤란 펀드로 던킨 도너츠 주식을 매수했고 이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사례는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린치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접한 제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라퀸타. 린치는 출장 중에 우연히 라퀸타 숙소에 묵게 됐습니다. 그는 이 호텔 체인의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비즈니스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라킨타의 재무 상태와 확장 계획을 조사했고 이 회사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린치의 투자는 성공적이었고 라킨타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월마트. 린치는 1970년대 초반 아직 월마트가 전국적인 체인이 되기 전에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악한 소주의 작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월마트 매장을 방문했고 이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린치는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튼을 만나 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월마트가 전국적인 유통체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이는 정확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크레이 리서치. 모든 린치의 투자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크레이 리서치에 대한 투자는 그의 실패 사례 중 하나입니다. 린치는 크레이의 슈퍼컴퓨터 기술에 매료되어 투자했지만 이 회사의 제품이 제한된 시장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결국 크레이의 주가는 하락했고 린치는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린치의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는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후에 자신이 크레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린치의 투자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했습니다. 또한 그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주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등이 모두 잠재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5. 피터 린치 철학의 현대적 적용. 피터 린치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대시대에 맞춰 약간의 조정과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현대시대에서 아는 것의 의미. 요즘은 온라인 서비스나 앱을 통해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앱,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 온라인 쇼핑몰 등이 모두 잠재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자주 이용한다면 이는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브랜드의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면 이는 그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 린치 시대와 달리 오늘날의 투자자들은 전 세계 기업들에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국제 뉴스를 통해 접한 외국 기업들도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여행 중에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의 우수한 서비스를 경험했다면 이는 세븐일레븐의 모회사인 세븐앤아이 홀딩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 변화의 영향 이해. 린치는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오늘날 기술은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투자자들은 기술 변화가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등장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인공지능이 의료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린치 시대에는 없었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투자는
현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주 찾는 주식 커뮤니티에서 특정 주식에 대한 열광적 관심은 투자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린치의 알고 있는 것에 투자라는 원칙의 시작일 뿐, 여전히 철저한 개인적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 현대 투자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린치의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원칙을 ESG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일상에서 접하는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 아이디어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대응. 린치 시대보다 현대의 시장은 훨씬 빠르게 변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 산업을 빠르게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투자자들은 린치의 장기 투자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대의 투자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이 원칙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오늘날의 아는 것은 린치 시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서의 경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 기술 변화의 영향, 소셜미디어의 활용, ESG 요소의 고려 등 현대적 요소들을 린치의 철학과 결합하면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결론. 지금까지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의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철학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고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